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을 때 전 세계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최고법원의 판결은 곧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한다고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던 그 순간 워싱턴의 심장부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백악관은 이미 법망을 우회할 치밀한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꺼내든 카드는 먼지 쌓인 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무역법 122조라는 낡은 조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적 설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지금 이 122조가 가진 파괴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50일간 벌어질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여러분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전략, 150일 작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당황하는 기색 대신 기묘한 자신감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이 무역 정책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교역국들이 기존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물밑에서 강력한 압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 I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했을 뿐 관세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무기가 바로 앞서 언급한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대통령에게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권한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즉시 발동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한의 유효기간이 단 150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 150일이라는 기한이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한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가들은 이 150일을 시간 벌기용 방패이자 공격용 무기로 재해석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122조가 발동되는 150일은 단순한 관세 부과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행정부가 더 강력하고 영구적인 관세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즉 122조를 통해 임시로 15% 관세를 부과하여 당장의 무역 장벽을 유지하면서 그 뒤로는 더 무서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지지대를 세워두고 그 사이 기초공사를 완전히 새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150일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는 진짜 무기는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며 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능케 합니다. 이 두 조항은 조사를 마치고 발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2조가 150일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행정부는 이 복잡한 조사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150일이 끝나는 시점에 임시관세는 자연스럽게 232조와 301조에 의한 영구적 관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환승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동을 건 방식이 막히자 합법적인 다른 수단들을 징검다리처럼 연결하여 결국 원하는 관세율을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법적 근거로 관세가 유지될 것이기에 과거의 판결로 인한 환급은 차일 피해 미루며 협상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대국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실익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단순히 미국 내의 법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입니다. 제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미 주요 언론사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타겟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언급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 생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의 공격 대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반도체나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가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경우 쌀 시장 개방과 보조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미국이 이를 건드린다는 것은 협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신호입니다. 즉, 미국은 한국이 가장 아파할 약점들을 골라내어 301조 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독단적인 행보에 대해 유럽연합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EU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미국 내의 사법적 판단의 핑계로 국제적인 합의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EU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약 86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122조나 301조를 동원해 다시 관세를 올리려 한다면 EU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오는 24일로 예정되었던 EU와 미국의 무역 합의 승인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제미슨 그리어 대표는 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국가는 아직 없다며 상황을 낙관하고 있지만 현실은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피로감을 느끼며 약속했던 투자를 재검토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공조의 균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2중, 3중의 파고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결국 다가올 4월 미중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협상 테이블에서의 우위입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부는 더 강한 몽둥이를 꺼내든 셈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히토리 공급과 물품 구매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는 언제든 어떤 법을 동원해서든 너희를 제재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세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처음에 122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간은 한국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통상 압박 논리에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생존 데드라인입니다. 단순히 관세를 얼마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이 150일 동안 미국이 납득할 만한 대미 투자나 공급망 기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301조의 타겟이 되어 장기적인 관세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15% 관세는 시작일 뿐, 그 뒤에 올 영구적인 제재가 진짜 위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 스마트머니는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국의 행정명령 권한과 무역법 조항들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며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안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122조 발동 이후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50일 작전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122조, 232조, 301조로 이어지는 이 치밀한 법적 콤보 공격은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법리적 판단에 기대어 안주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앞으로 150일, 이 기간은 세계 경제의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정교하게 설계된 무역의 덫을 피해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